654년 3월 신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진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여러 신하들은 이찬 알천에게 왕위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알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고 덕행도 부족합니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춘추공만한 이가 없으니 그야말로 세상을 다스릴 뛰어난 인물입니다. 춘추는 3번이나 사양했으나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춘추, 진지왕의 손자이자 진평왕의 외손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천명부인, 왕비는 김서연의 딸이자 김유신의 누이 동생인 문명부인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춘추 아니 태종무 열왕은 즉시 국정을 정비했습니다. 여름 4월 돌아가신 아버지를 문흥대왕으로 추봉하고 어머니를 문정태후로 삼았습니다. 5월에는 이방부령 양수에게 명하여 율령을 상세하게 정비하게 했습니다. 60여 조의 이방부격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어 무열왕을 계부이동 3사 신라왕으로 책봉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655년 2월 고구려가 백제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했습니다. 무려 33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무열왕은 즉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3월 당나라는 영주도독 정명진과 자의중랑장 소정방을 보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쳤습니다. 같은 달 무열왕은 맏아들 범민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높은 관등을 내렸습니다. 문왕은 이찬으로, 노찬은 해찬으로, 인태는 갑찬으로, 지경과 계호는 각각 이찬으로 삼았습니다. 659년 4월 백제가 자주 변경을 침범했습니다. 무열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제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10월 왕은 조정에 앉아 근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나라에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홀련히 두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죽은 신하 장춘과 파랑이었습니다. 신은 비록 백골이 되었으나 아직도 나라에 보답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당나라에 갔었는데 황제가 대장군 소정방에게 명하여 내년 5월에 백제를 치도록 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무열왕은 크게 놀라며 두 집안의 자손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산주에 장의사를 세워 그들의 명복을 빌게 했습니다. 660년 3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당나라 고종이 좌무위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았습니다. 김인문이 부대총관이 되었고 좌요위 장군 유백령 등이 수군과 육군 13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무열왕은 우의도행 군총관으로 임명되어 당군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5월 26일 무열왕은 유신, 진주, 천존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6월 18일 남천정에 도착했습니다. 소정방은 내주에서 출발하여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천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습니다. 21일 무열왕은 태자 범민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소정방이 범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7월 10일에 백제의 남쪽에서 대왕의 군대와 만나 의자의 도성을 무찔러 깨뜨리고자 한다. 범민이 대답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지금 대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장군께서 오셨다는 것을 들으시면 필시 이부자리에서 새벽 진지를 드시고 오실 것입니다. 소정방은 기뻐하며 범민을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를 징발케 했습니다. 무열왕은 태자와 대장군 유신, 장군 품일과 흠춘에게 정예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호응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금돌성에 머물렀습니다. 7월 9일 김유신 등이 황산의 벌판으로 진군했습니다. 백제의 장군 계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험한 곳에 의지하여 세 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신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4번을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병사들은 힘이 다했습니다. 장군 흠순이 아들 방굴에게 말했습니다.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만 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는 효도만 한 것이 없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면 충과 효 두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 삼가명을 따르겠습니다. 방굴은 곧 적진으로 뛰어들어 힘껏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좌장군 품일이 아들 관장을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이가 겨우 16이나 의지와 기백이 자문 용감하니 오늘의 싸움에서 능히 3군의 모범이 되리라. 예. 관장은 갑옷을 입힌 말을 타고 창 한 자루를 들고 곧바로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적에게 사로잡혀 계백에게 끌려갔습니다. 계백이 투구를 벗기게 하고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신라에게 대적할 수 없겠구나. 소년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장정들이랴. 계백은 관장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관장이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적진 속으로 들어가 장수를 베지도 못하고 깃발을 뽑아오지도 못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말을 마치자 손으로 우물물을 움켜쥐어 마시고 다시 적진으로 갔습니다. 날쌔게 싸웠으나 계백이 사로잡아 머리를 베고 말한장에 매달아서 보냈습니다. 푸밀이 그 머리를 붙잡고 흐르는 피의 옷소매를 적시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의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왕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야. 삼군이 이를 보고 슬퍼하고 한탄했습니다. 죽을 마음을 먹고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진격했습니다. 백제의 무리가 크게 패했습니다. 계백은 죽고 좌평 충상과 상영 등 20여 명은 사로잡혔습니다. 같은 날 소정방은 부총관 김인문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의 군사를 만나 싸워 크게 깨뜨렸습니다. 유신 등이 당나라 군대의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소정방은 유신 등이 약속한 기일보다 늦었다며 신라의 독군 김문영을 군문에서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유신이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대장군이 황산에서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고 한다.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치른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다. 유신은 큰 도끼를 잡고 군문에 섰습니다. 성남 머리털이 고추 서구어리에 찬 보검이 저절로 칼집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소정방의 우장 동고량이 발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신라의 군사가 장차 변란을 일으킬 듯합니다. 소정방은 곧 문영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백제의 왕자가 좌평 각가를 시켜 당나라의 장군에게 글을 보내 군사를 철수시킬 것을 애걸했습니다. 12일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해 소불이 벌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소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이 그를 달래서 두 나라의 군사가 용감하게 내길로 일제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백제의 왕자가 또 상좌평을 시켜 제사에 쓸 가축과 많은 음식을 보냈으나 소정방이 거절했습니다. 의자왕의 여러 아들이 몸소 좌평 6명과 함께 앞에 나와 죄를 빌었으나 그것도 물리쳤습니다. 13일 의자왕이 좌우의 측근을 거느리고 밤을 틈타 도망쳐 웅진성에 몸을 보전했습니다.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이 대자평 천복 등과 함께 나와서 항복했습니다. 범민이 융을 말 앞에 꿇어앉히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어 말했습니다. 예전에 너의 아비가 나의 누이를 억울하게 죽여서 옥중에 묻은 적이 있다. 그 일은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골치를 앓게 하였는데 오늘 너의 목숨은 내 손안에 있구나. 융은 땅에 엎드려서 말이 없었습니다. 18일 의자왕이 태자와 웅진 방령의 군사 등을 거느리고 웅진성으로부터 와서 항복했습니다. 29일 왕이 의자왕의 항복 소식을 듣고 금돌성에서 소부리성으로 왔습니다. 8월 2일 주연을 크게 베풀어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 왕과 소정방 및 여러 장수들은 대청마루 위에 앉고 의자왕과 그 아들 부여용은 대청마루 아래에 앉혔습니다. 때로 의자왕으로 하여금 수를 따르게 하니 백제의 좌평 등 여러 신하들이 목이 메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날 모척을 붙잡아서 목을 베었습니다. 모척은 본래 신라 사람으로서 백제로 도망한 자였는데 대야성의 거밀과 함께 성이 함락되도록 모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거밀을 잡아서 죄목을 세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야성에서 모척과 모의하여 백제의 군사를 끌어들이고 창고에 불을 질러서 없앴기 때문에 온 성 안에 식량을 모자라게 하여 싸움에 지도록 하였으니 그 죄가 첫 번째이다. 품석 부부를 윽박질러서 죽였으니 그 죄가 두 번째다. 백제와 더불어서 본국을 공격하였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이다. 거밀의 사지를 찢어서 그 시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9월 3일 낭장 유인원이 군사 10,000명으로 사비성에 머무르며 지켰습니다. 왕자 인태가 사찬 일원 급찬길라와 함께 군사 7,000명으로 그를 보좌했습니다. 소정방은 백제의 왕 및 왕족과 신료 93명과 백성만 2,000명을 데리고 사비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김인문과 사찬 유돈, 대나마 중지 등이 함께 갔습니다. 23일 백제의 남은 적들이 사비성에 들어와 항복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회했습니다. 유인원이 당나라와 신라 사람들을 내어 이를 쳐서 달아나게 했습니다. 적병이 물러가서 사비성 남쪽의 상고개에 올라 내대 군대에 목책을 세우고 진을 치고 모여서 틈을 엿보아가며 성읍을 노략질했습니다. 백제 사람들 중에서 배반하여 여기에 부응한 것이 20여 성이었습니다. 당나라의 황제가 좌위중농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에 임명하여 보냈습니다. 28일 왕문도가 3년 산성에 이르러 조서를 전달했습니다. 문도는 동쪽을 향하여 서고 대왕은 서쪽을 향하여 섰습니다. 칙명을 내린 후에 문도가 당나라 황제의 예물을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곧바로 죽었습니다. 10월 9일 왕이 태자와 여러 군사들을 이끌고 이래성을 쳤습니다. 18일 그 성을 빼앗아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니 백제의 20여 성이 두려움에 떨고 모두 항복했습니다.
30일 사비성 남쪽의 상곡에 있던 군사와 목책을 공격하여 1,5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11월 1일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여 군주 필부가 전사했습니다. 5일 왕이 개탄을 건너서 왕응사 잠성을 공격했습니다. 7일째에 이겨서 7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22일 왕이 백제에서 돌아와서 공을 논했습니다. 계금졸 선복을 급찬으로 삼고 군사 두지를 고관으로 삼았습니다. 전사한 유사지, 미지열, 보홍이, 설류 4사람에게 관등을 차등 있게 주었습니다. 백제 사람들도 모두 그 재능을 헤아려서 임용했습니다. 좌평 충상과 상영, 달솔 자가는 일길찬에 관등을 주어 총관의 직을 맡겼습니다. 661년 2월 백제의 남은 적들이 사비성을 공격해왔습니다. 왕은 이찬품위를 대당장군으로 삼고 찹찬문왕, 대하찬 양도, 아찬 충상 등으로 보잡해 했습니다. 찹찬 문충을 상주장군으로 삼고 아찬 진왕으로 보잡해 했습니다. 3월 5일 도중에 이르러 품일이 휘하의 군사를 나누어 두량윤성, 남쪽으로 먼저 가 군영을 만들 땅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진영이 정돈되지 않았음을 보고 갑자기 나와서 다급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우리 군사가 놀라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12일 대군이 고사비성 밖에 와서 주둔하면서 두량윤성으로 나아가 공격했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했습니다. 4월 19일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대당과 서당이 먼저 가고 하주의 군사는 뒤에 가게 했습니다. 빙골량에 이르러 백제의 군사를 만나 서로 싸웠지만 패하여 물러났습니다. 죽은 사람은 비록 적었으나 병기와 수레를 잃어버린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상주와 낭당은 각산에서 적을 만났으나 진격하여 이기고 드디어 백제의 진영에 들어가서 2,000명의 목을 베거나 사로잡았습니다. 왕은 군대가 패배하였음을 듣고 크게 놀라서 장군 금순 진흥, 천존 축지를 보내서 군사를 도와 구원케 했습니다. 가시해진에 이르러서 군사가 물러나 가소천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이에 돌아왔습니다. 왕이 여러 장수들이 싸움에서 패하였으므로 벌을 논했습니다. 5월 9일 고구려의 장군 내음신과 말갈의 장군 생해가 군사를 합하여 술천성을 공격해왔습니다. 이기지 못하자 북한산성으로 옮겨가서 공격했습니다. 포차를 벌려놓고 돌을 날리자 그것에 맞는 성곽이나 건물은 그대로 부서졌습니다. 성주인 대사 동타천이 사람을 시켜 마름쇠를 성 밖으로 던져 까라 사람이나 말이 다닐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안양사에 창고를 헐어서 그 목재를 실어다가 성이 무너진 곳마다 즉시 막루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성 안에는 단지 남녀 2,800명밖에 없었습니다. 동타천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능히 격려하여 강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를 20여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다 떨어지고 힘이 지쳐서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또 천둥과 비가 내리며 벼락이 쳤습니다. 적이 두려워하여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왕이 동타천을 기리고 표창하여 관등을 대나마로 올려주었습니다. 같은 달 압독주를 대하로 옮기고 아찬 종정을 도독으로 삼았습니다. 6월 대관사 우물에 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의 땅에 피가 흘러서 그 너비가 5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10월을 무열이라 하고 영경사의 북쪽에 장사를 지냈으며 태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습니다. 당나라 고종이 보고를 듣고 낙성문에서 애도식을 거행했습니다. 태종무열왕, 그는 사만을 일통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친 왕이었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그의 업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